안녕하십니까. 위기청소년 지도와 상담 시간입니다. 저는 최정경이고요. 9주차 2교시인데 모델 가운데 마지막으로 위기 개인 모델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위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그걸 토대로 두 번째 위기 개인 모델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 개인 모델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학습에 앞서서 위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의 정의입니다. 자, 위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평상시에도 자, 위기를 느꼈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위기 또는 위험을 느꼈다는 표현을 쓰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협적인 혹은 외상적 위험 사건을 경험함으로 인해 취약해지면서 지금까지의 대처 전략으로는 스트레스나 애상에 대처하거나 경감할 수 없는 불균형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위험한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대처 전략으로 그거를 잘 대처하면은 그건 위기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잖아.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대처 전략으로 그거를 극복할 수 없을 때 그놈으로 인해서 내 어떤 상태가 불균형 상태가 되는 걸 그걸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위기란 개인이 현재의 자원이라든지 대체 기제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상황을 지각하거나 경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어떤 자원이나 대처 기제, 능력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위기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대체 기제로서 도저히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위기라는 거죠. 자, 위기는 개인이 어떤 문제를 평상시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해 심각한 정서적 혼란을 경험하는 상태. 정서적인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심리적,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혼란을 겪게 되는 상태가 이제 위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자, 위기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클라이언트 청소년이 이 지각을 했을 때 그거를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대처 기조로서 해결하지 못해서 불균형 상태가 되는 것을 이제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번 슬라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좀 학습이 됩니다. 자, 잘 기억하시고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자, 위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데, 자, 위기의 유형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 유형은 이제 위기 상태를 촉발시키는 특성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발달적 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발달적인 위기를 했을 경우 여러분 이제 어, 뭐 생애 주기별로 뭐 아동기가 또는 청소년기 그다음에 성인기 뭐 중년기 뭐 노년기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그런 발달 단계별로 느껴지는 위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클라이언트 위기 청소년을 같은 경우 이제 청소년을 얘기한다는 경우 했을 경우 발달적 위기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사춘기에 따른 그런 느껴지는 이제 위기도 발달적 위기라고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은 신체적인 성장 또 심리적으로 이렇게 자아가 커지면서 이제 위기를 느끼는 거죠. 물론 신체적으로 성숙하고 심리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게 좋은 일이지만은 그런 어떤 아동과 성인의 중간에 가도기적인 입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발달적인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 이제 특징이
그 자체만으로 이제 위기가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발달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자,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해 나가는 가운데 발생하는 사건이나 발달 단계마다 요구되는 발달 가업에 의해 새로운 대체 자원이 필요할 때 이제 발생하는 위기. 자, 여러분 뭐 내용은 좀 어렵지만은 이제 사춘기적인 특성, 그렇게 사춘기에 나타났을 때 청소년들이 느끼는 걸 그리고 발달적인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직장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또 위기라 그것도 발달적 위기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노년이 돼서 자기 삶에 대해서 통합하지 못하고 느끼는 위기, 뭐 건강 문제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노인이 되면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런 것들을 다 발달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발달의 극적인 변화나 전환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 이해되시죠? 개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위기야 가족의 발달 단계에 따른 위기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예, 여기 이제 개인의 생애 주기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가족의 발달 단계라는 것은 가족이 뭐 결혼하고 또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뭐 출가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가족 발달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족 발달 단계에서도 발달적인 위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발달적 위기는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발달적 위기는 정상적으로 볼 수 있으나 모든 발달적 위기는 개인마다 독특한 것으로 각각의 독특한 방법으로 사정이 되고 여러분 계속 이제 사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정은 한 클라이언트 청소년에 대해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석하는 겁니다. 사정되고 예, 이제 사정이 독특한 방법으로 이제 사정이 되고 해석이 되고 이해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독특한 방법으로 사정되고 다루어져야 한다. 이제 두 번째 상황적 위기 보겠습니다. 자, 위기 중에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상황적 위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드물고 이례적인 이제 사건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위기입니다.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실직을 당했다든지 뭐 해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상황적인 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위기가 상황적인 위기가 되겠고 우리 이제 위기 개인 모델에서도 이제 주로 다루는 게 이 상황적인 모델하고 발달적인 모델을 주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이제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적 위기 좀 더 보시면은 특징을 보시면은 예견할 수 없고 누구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뭐 교통사고란 것은 예견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사고는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며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또 실존적인 위기 좀 어렵죠. 용어 자체가 어려운데 이 위기는 내용을 보시면 목적이나 책임감, 독립성, 자유, 책임 이행 같은 중요한 삶의 이슈에 동반되는 갈등과 불안과 관련된 위기이다. 자, 학교에 이제 뭐 잘 적응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학교의 어떤 틀 안에서 어, 좀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를 진학을 해서 대안학교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더 나은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간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그런 본인의 어떤 삶의 교육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대안학교를 간다든지 갔을 경우 느끼는 그쪽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이제 실존적인 문제, 존재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존적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철학적이고 이렇게 좀 사고를 통해 나타나는 간접적인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가가지고 청소년들이 느끼는 내가 왜 여기 왔지? 그런 이제 좀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이제 위기를 느끼는 것 그런 이제 실존적인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 다닌 사람이 내가 뭐 무시당한다는 거, 그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 막 주변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무시당하고 뭐 험담을 듣는 것 이런 것들도 내가 얘 직장생활 계속 해야 하나 이런 게 다 실존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위기 상태의 발생의 요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위협을 포함하는 위험한 사건이 존재하죠. 사건이 존재하고요. 개인이 적절한 대응 기제로 대처해 나갈 수 없는 경우를 이제 위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건이 존재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대응 기제라든지 방어 기제로서 잘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위기 상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건이 존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대응 기제로서 잘 대처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위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기 상태의 특징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 상태는 심리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고조되고 있고, 그렇죠? 방어 기제가 약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 문제 해결 능력이 뭐 10가지라 그러면은 그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극도로 제한, 내가 그걸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제 위기 상태를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므로 그 치료사가 이제 개입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감정의 균형을 잃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제 위기 상태에서 우리가 위기 상태라는 것은 내가 감정의 균형을 잃어서 불균형 상태가 되는 것인데 사람 불균형 상태에서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그 감정에서 벗어나고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균형을 찾는다는 것은 이제 그 나쁜 감정에서 스트레스 감정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위기 상태가 되면은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회복하라는 그런 이제 게 있다는 거, 그걸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급격한 위기 상태는 일시적이며 단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위기 개인 모델을 우리가 이제 단기 개인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위기는 삶에서 얘기되는 다양한 사건의 대처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의 기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위기야 이제 성장은 이제 공존하는 거죠. 그렇죠? 위기가 되면은 이제 위험인과 동시에 또 그 위기를 잘 이제 극복을 하면은 이제 성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험과 기회는 이제 공존을 하고 그 위험한 상황을 잘 극복을 하면은 이제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끝으로 위기에 수반되는 감정은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전개가 되는데 그 위기 상태 발생 단계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안 좋은 이제 감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감정들은 자,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위기 발달 단계를 하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회적인 위험이 있는데요. 자, 얘기될 수 있는 사건이 존재하죠. 그래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발달 단계상에서 일어난다 해서 발달적 위기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사춘기라든지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되어서 사춘기에 나타나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들도 우리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생활 주기 전환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 청소년이 이제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가지고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도 이런 것도 이제 사회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기치 않는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상황적인 위기라 그러는데요. 교통사고라든지 질병, 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뜻하지 않는 시기에 닥쳐올 수 있는
도련한 변화, 우리 상황적인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정한 이제 스트레스 사건도 사회적인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혼을 했다. 그런 특정한 사건도 우리 이제 청소년한테는 이제 사회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위험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그 위험에 대해서 이제 취약 단계, 감정적으로 이제 취약한 단계가 되는데 이제 혼란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혼란하는 것. 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위험의 단계에 대해서 어, 엄마 아빠를 원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혼란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가 아, 이유가 있어서 이혼을 하셨겠지 하고 잘 대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최초 쇼크에 대한 뭐 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반응 단계이고 개개인마다 사건을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서 나름대로 대처 방법이 이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부모가 이혼한 거에 대해서 산산이 내 부서지고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비관하고 네, 그런 그런 이제 클라이언트 청소년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는 이제 청소년도 있다는 거죠. 자, 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대체로 이제 본능적인 욕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취약 단계가 되면 그런 사건이나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은 다 본능적으로 그런 감정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3단계 위기 촉진 요인 발생인데 보겠습니다. 취약 단계를 불균형 상태로 전환시키려는 일련의 연쇄적인 스트레스 유발 사건들을 말합니다. 자, 최초의 사회적 위험이 위기 촉진 요인을 만나면 당사자의 균형 상태가 무너지고 자, 실제 위기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취약 단계에서 엄마 아빠를 이제 원망하는 이제 주관적인 반응 단계를 거치게 된 다음 여기서 이제 연쇄적인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부모가 이혼함으로써 자존감도 떨어지고 학교 부적응을 하게 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이제 일련의 여러 가지 이제 도미노 현상처럼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게 이제 위기 촉진 요인 발생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균형 상태가 무너지면서 불균형 상태가 되는 실질적인 이제 위기 단계를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치료사의 개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문제에 대한 위기를 느끼는 단계가 실제 위기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자, 위기 단계나 개인의 주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단계죠. 그래서 치료사에게 그런 개인의 무너진 주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겠고요. 개인의 이제 항상성 기제가 무너지면은 긴장이 최고에 달하고 이제 불균형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몸과 마음은 항상 일정하게 평온하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는 기제를 이제 항상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 스트레스를 계속 그걸 유지하고 싶지는 않죠. 그게 빨리 벗어나서 마음이 평온한 상태, 이제 그런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려 하는데 그 항상성 기제가 무너지면서 불균형 상태가 되는 게 아직 그 상태를 우리는 이제 항상성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실제 위기 단계에서 그런 항상성이 무너지고 나서 느끼는 이제 불균형 상태를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치료사의 전문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자, 위기를 잘 극복하면은 이제 회복 단계로, 재통합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제 개인 차이는 있지만은 그 위기가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됐다기보다는 이제 위기의 이제
단계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장감과 불안이 점차 가라앉고 개인의 기능이 다소 재구성되는 단계이지만 사실상 자, 위기 단계의 연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우리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클라이언트는 일정한 감정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첫 번째 사회적 위험이 있으면은 이제 취약 단계가 오고 세 번째 이제 위기 촉진 요인이 발생하고 실제 위기 단계를 거쳐서 재통합 회복 단계로 거쳐진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까지 위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위기 개입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일반적인 상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걸 토대로 자, 위기 개입 모델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기 개입 모델의 개념입니다. 자,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개입하여 단기 전문 원조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자, 위기사항, 즉 사건이나 상황, 사회적인 위험에 대하여 뭐 원인을 찾고 왜 그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했는지 깊숙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드러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위기 개입 모델의 이제 특징입니다. 자, 개인이나 가족이 갑작스럽고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때 단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개입하는 단기 개입 모델입니다. 자, 위기에 처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인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며, 자, 그 클라이언트가 이제 자신의 어떤 부족한 자원을 이제 메꿔주고 그걸로 인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리 사회적 기능적인 접근이다. 그래서 여기서 기능적인 접근이나 했을 때는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정신 분석 모델처럼 깊이 들어가서 심리 내적 갈등, 왜 위기가 발생했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족한 기능을 메꿔주는 끝. 이게 위기 개입 모델입니다. 자, 위기 개입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제 신속한 개입, 시간 제한적인 본질 때문에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위기 단계에서부터 6주 이내에 해결하는 이제 단기 개입 모델입니다. 자, 754는 행동 기술에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의 어떤 위협적인 사항, 문제 사항에 대해서 행동 기술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뭐 원인이라든지 그 깊은 뭐 다양한 배경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뭐 성폭력이라든지 학교 폭력을 당한 청소년이 있으면은 그거 왜 폭력을 당했는지 자, 육가 원칙에 의해서 신속하게 이제 행동 기술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 자, 원인의 초점이 아니라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행동적으로 기술하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어, 왜 당했고 학교 폭력을 왜 당했고 성폭력을 왜 당했는지에 대해서 짧게 굵게 정리를 잘 하는 게 이제 이게 행동 기술입니다. 자, 제한된 목표, 최소한의 목표는 균형 상태, 회복, 위기 상태로 돌아가는 거. 너무 거대하고 대단한 목표가 아니고 그 현재 문제를 잘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위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위기 이전 상태, 그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하기 전에 그 평온한 상태, 그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상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그 위기 개입 모델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창하고 대단한 목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희망과 기대를 클라이언트에게 고취시켜 주는 거 너무 당연하고 또 이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지지해 주는 거, 그다음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이런
이제 6가지 이제 기본 원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위기 청소년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위기 해결을 위한 치료의 목표입니다. 위기 개입 모델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균형 상태를 야기한 이제 위기 촉진 요인들을 이해하고요. 클라이언트나 가족이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치료 방법을 모색하고, 자, 증상을 완화시켜서 자, 위기 이전 순으로 기능을 회복하는 게 위기 개입 모델의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위기 개입 원리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위기 개입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위기 이전 순으로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소박한 목표입니다. 아주 거창한 목표가 아니고, 그래서 위기 이전 상태에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항상성이 깨지고 불균형 상태가 됐는데, 그냥 위기 이전에 이제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는 게 위기 개입 모델의 목표입니다. 내가 학교 폭력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느끼고 있는데, 위기 개입 모델을 통한 치료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학폭을 당하기 이전에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위기 이전 수준으로 기능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바로 위기 이전 수준으로 기능이 회복된 것을 목표로 위기 개입 모델이 적용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기 개입 모델의 가정입니다. 학자에 따라서 가정이 다르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자, 대표적인 길리랜드의 위기 개입 모델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리랜드의 모델은 경청하기와 활동하기로 크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경청하기는 다시 이제 1단계부터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정의해야 되겠죠. 가출 청소년을 치료사가 만났습니다. 뭐 그게 거리든 어디서 만났다고 가정을 하면은 가출 청소년을 만났을 때 이제 문제를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경청이 이제 이루어져야겠고, 이제 행동 기술을 사용한다 했을 때, 자, 가출한 뭐 원인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뭐 야구 방망이로 맞았어요. 예.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병원에 제가 아팠는데 병원에 데리고 가지도 않고 뭐 방임을 시켰어요. 그래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행동 기술을 사용해서 어, 이제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행동 기술이란 용어가 좀 생소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는데 어, 어, 아, 아버지가 뭐 폭력을 사용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폭력을 행사했어요. 이렇게 같이 병원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뭐 방임을 했는데 병원을 데려가지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어요. 이제 용돈을 주지 않는 것도 방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행동 기술을 사용해서 자, 문제 정의를 한다는 거. 자, 2단계 클라이언트 안전은 당연히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해 주는 거, 이제 수용해 주는 거, 경청해 주는 거, 이게 다 이제 지지해 주는 거죠. 자, 여기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가 동시에 일어나겠죠. 그 청소년, 그 클라이언트 청소년의 이제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경청하고 수용하고 또 행동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잘 정의를 하는 단계가 자, 경청하기 1단계, 2단계, 3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땡땡이가 가출한 이유가 부모의 방임과 이제 폭력으로 해서 가출했으면은 치료사는 대안을 이제 탐색을 해야 됩니다. 이제 방임과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집에서 가출했을 경우에는 집으로 이제 되돌려 보내는 게 최선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을 이제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거리에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복지기관이라든지 이제 쉼터에 이제 연계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안을 탐색하고, 자, 그 탐색된, 제안, 탐색된 탐색된
그런 이제 대안들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이제 세우는 단계가 5단계 이제 계획 세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단계, 5단계, 6단계 뭐 처음부터 치료사의 적극적인 이제 개입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제 4단계에서 5단계는 더욱더 전문적인 이제 치료사의 역량이 이제 개발되는 그런 어, 치료사 역량이 발휘되는 그런 단계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대개 이제 위기 개입 모델 같은 경우는 다소 지시적이고 그런 개입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위기 상황에 대해서 치료사가 막 이제 뭐 물론 이제 어,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 사항에 대해서 잘 공감해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대안을 탐색하고 계약 세우기 단계 4단계, 5단계를 거쳐가면서 어, 더욱더 이제 지시적인 이제 개입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위기 개입 모델의 이제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서 계획 세우기 단계를 보면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원을 명확히 해야 되고요.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긍정적인 대체 기제를 제시하고 클라이언트의 이제 체계적인 문제 해결에 이제 초점을 두게 됩니다. 자, 뭐 5단계에서 이제 계획을 세울 때 꼭 쉼터만 가는 것만이 또 최선책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가출한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지지를 해주고 긍정적인 어떤 대체 기제를 제시해 줄 것인가. 그래서 5단계에서 이제 계획 세우기를 잘 해야 됩니다. 자, 6단계 이제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뭐 쉼터에서 생활을 한다든지 다른 복지기관에서 지내면서 뭐 상담과 교육과 보호를 받으면서 어, 이제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계가 이제 6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리랜드는 뭐 우리가 보통 뭐 접수하고 사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개입이 이루어지고 이제 종료하고 그런 이제 일련의 단계가 아니고 이제 길랜드는 이제 위기 개입이라는 그런 특정한 사항을 이제 고려해서 지금 경청하게 활동하기 두 단계로 아니, 크게 이제 두 단계로 구분을 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1단계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2단계에서 클라이언트 안전을 확보하며 3단계 지지하기, 4단계 대안 탐색하기, 5단계 계획 세우기, 6단계 참여 유도하기로 구분해서 위기 개입 모델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위기의 정의 보겠습니다. 자, 위기에 어떤 위험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불균형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클라이언트가 대처 기제로 감당이 어려워서 정서적으로 심각한 혼란을 경험한 상태, 불균형 상태를 경험하는 상태를 이제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기의 유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달적인 위기가 있고요. 상황적인 위기, 실전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발달적인 위기는 생애 발달 주기상으로 느껴지는 다가오는 그런 위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회적인 위험에 처하는 것도 발달적인 위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도 생애 주기 관계상 나타나는 발달적인 위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위기 중에 위기가 이제 상황적인 위기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나 질병 등으로 이제 상황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실존적인 위기, 되게 이제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위기인데요. 대안학교를 간 청소년이 내가 왜 대안학교로 왔지? 그런 실존적인 위기, 그런 위기에 빠지는 거, 유학을 가서 느끼는 그런 실존적인 위기,
뭐 존재론적인 위기를 이제 실전적인 위기라고 합니다. 자, 위기에 관한 세 가지 유형, 발달적인 위기, 상황적 위기, 자, 실전적 위기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자, 위기 상태 발생 요인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사건이 존재하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응 기제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잘 맞았을 때 위기가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위기 상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위기 상태는 심리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고조되어 있으며 자기 방어 기제가 약해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감정이 균형 상태가 깨지고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위기라는 것은 곧 이제 그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면은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자, 위기가 곧 기회다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위기에 수반되는 감정은 자, 일정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다음 단계에 학습했던 내용 보겠습니다. 자, 위기 발달 단계 첫 번째 사회적인 위험입니다. 예기될 수 있는 사건, 발달적 위기라 했죠. 이제 예기치 않는 위기, 이제 상황적인 위기, 특정한 스트레스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위험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인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제 클라이언트 청소년은 취약 단계에 빠지게 됩니다. 혼란 단계라고도 하죠. 그래서 취약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부모가 이혼했을 때, 부모를 이혼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단계가 이제 취약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위기 촉진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쇄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들을 말하는데요. 자, 부모 이혼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학교 부족하고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또 비행에 연루되는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유발 사건들이 도미노처럼 형성이 되는 게 위기 촉진 요인 발생 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단계가 실제적인 위기 단계가 되겠고 끝으로 이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회복하는 재통합 단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위기 개입 모델 개념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자,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단기 전문 원조를 제공하는 모델이고, 개인이든 가족이든 갑작스럽고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때 단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개입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위기에 처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심적 능력과 사회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며, 스트레스 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리 사회적인 사회 기능적인 접근 방법이다.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접근 방법이 위기 개입 모델입니다. 자, 위기 개입의 기본 원리, 신속하게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자, 행동 기술을 해야 됩니다. 아빠한테 언제 어디서 육가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폭력을 당했어요. 이와 같이 구체적인 그 사건이나 위험한 사항에 대해서 행동으로 기술을 해야 됩니다. 자, 제한된 목표가입니다. 거시적이고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위기 이전 상태로 균형 상태로 위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목표입니다. 자,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갖게 해줘야 되고요. 지지와 자립을 지원해 주는 게 이 이기 개인 모델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위기 개인 모델의 치료의 목표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제한된 목표입니다. 거대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위기 이전의 평온한 상태, 항상성을 유지한 상태, 균형 있는 상태로 돌려주는 게 위기 개인 모델의 치료의 목표입니다. 자, 위기 개입 모델 과정을 설명하면서 길리랜드의 위기 개입 모델 개입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크게 경청하게 활동하게 구분하는데 1단계 문제를 정의하고 클라이언트 안전을 확보하고 지지해 주는 거, 자, 행동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들. 자, 1단계, 2단계, 3단계는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클라이언트 안전을 확보하고 지지하는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자, 4단계 대안탐색하기입니다. 부모의 방임과 폭력으로 가출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대안을 찾는 게 4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복지기관에 연계한다든지 쉼터에 연계한다든지 그런 대안이 탐색되었으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연계를 할 것인가 이제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계획 세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쉼터에 입소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복지기관에 입소해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하고 상담하고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생활하는 거, 그쪽에서 쉼터라든지 다른 그룹홈 등 기타 사회복지 기관에 가서 이제 생활하는 게 이제 참여 유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길리랜드 위기 개인 모델 과정은 총 6단계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퀴즈입니다. 자, 위기 개인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장기 개인 모델이다. 두 번째 보기, 길리랜드는 위기 계획 과정을 6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자, 세 번째, 자, 위기 이전 순으로 기능 회복을 하는 것을 치료 목표로 한다. 네 번째, 자,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델이다. 자, 위기 개인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보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위기 개인 모델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자,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위기 개인 모델은 어, 특히 이제 상황적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한테 아주 유용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이 필요한 드러나는 문제가 해결이 필요한 우리 위기 청소년들에게 개입해서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모델입니다. 여러분 잘 숙지하시고 현장 근무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